지금 다른 데 지금 다 연쇄부도 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려고 그러면 국제 정치에 대해서 좀 약간 이해가 있어야 되거든요. 특히 그게 문제가 경제는 에너지하고 관련이 됩니다. 에너지. 우리 봤을 때 유럽하고 지금 미국하고 관계가 좋을까 안 좋을까? 독일, 프랑스하고 미국하고 관계가 좋을까 아니면 최악일까요? 국교 단절까지 갈 생각을 할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좋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사태를 알려고 그러면 국제 정치적인 식견이 있어야 돼요. 왜 안 좋지? 왜 최악일까? 미국의 중산층 비율이 OECD의 마지막에 두 번째밖에 안 됩니다. 51%예요. 나머지 49%가 극빈층으로 산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초양극화 사회죠, 미국이. 그래서 미국은 리쇼링이 뭐니 전부 다 뭐냐 중국이 따라오니까 중하층 제품 같은 경우는 중국, 한국, 대만, 일본, 인도네시아, 미국, 베트남 이런 식으로 다변화로 지금 제품을 수입하는 전략으로 이걸 리쇼링이라고 그러고 리쇼링 같은 경우는 공장이 돌아오는 거고 그리고 멕시코를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멕시코를 앞으로 주목을 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나라에 없는 얘기를 해줄게. 그럼 멕시코를 왜 주목을 해야 돼? 앞으로 멕시코가 뜹니다. 미국에서 러스트 벨트를 키우는 거는 제조업 중에서 철강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러스트 벨트가 커지면은 반드시 멕시코를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 같으면 그 전 세계에 이러한 미국에서 이렇게 쭉쭉쭉 빠진다고 얘기하잖아요. 기압을 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압. 우리가 물을 끓이는 거는 보일링이라고 그러거든요. 보일링. 근데 이 기압을 빼면은 낮은 온도에서도 물이 끓습니다. 20도에서 물이 끓어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막 행성이나 이런 데 보면 물이 막 불불 끓고 있는데 그게 1000도 돼서 끓는 게 아니고 기압을 다 빼면 기압이 낮으면은 10도에서도 물이 부글부글 끓는 겁니다. 보일링, 그 이제는 우리처럼 압력이 높은 데서 끓는 걸 보일링이라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 부글부글 끓게끔 기압들을 쫙쫙 빼는 겁니다. 다른 나라 망칠 때. 그러니까 보일링에서 기압을 0.1기압씩으로 계속 기압을 빼는 거야. 낮은 온도에서도 폭발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압을 빼고 가버리면은 거기는 무슨 조그만 일만 있어도 물가가 폭등하고 시위가 나고 정치적 분열이 되는 거야. 그게 남미 사태인데 특히 기압을 옛날에 1950, 60년대 그 남미가 잘 살았잖아요. 거기서 기압을 빼면서 수탈했던 게 남미 사태거든요. 미국에 수탈했던 거. 근데 아무튼 돌아가서 미국은 정치 그 세계 정치 쪽으로 일단 트럼프가 했던 그 불질렀던 게 지금 미국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럼 미국에서 그 공격이 망가지고 미국의 지금 제일 골칫덩어리가 하나 뭐예요? 이민입니다. 이민자. 어디서 이민이 몰려오는 거야? 남미에서 대규모로 이민이 오는데 이게 미국에 긍정적인 영향도 미치지만 지금 부정적인 영향도 엄청나게 미칩니다. 그럼 이민을 막고 자국 내 중산층 일자리를 새로 확대하려고 그러면 러스트 벨트를 새로 다시 보강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멕시코 경제를 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멕시코 경제를 살려야지 멕시코가 투자가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국부가 증가해야지 멕시코로 밀려드는 이민, 멕시코에도 넘어오는 이민, 멕시코로 밀려와서 다시 미국으로 넘어가는 이민들을 유입을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 무슨 세계의 무슨 문제들은 다 미국의 입장에서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미국 내에서 싸움이 있고. 일단은 이거를 좀 이해하시면은 다른 부분들도 보이는 건데 사회 간접자 모든 걸 누군가한테 떠넘기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안보 비용이라든지 중동에 대한. 원래는 이 중동을 다스리는 게 영국이었는데 제일 직접적으로 에너지를 제일 수입을 많이 하고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는 나라인 프랑스하고 독일한테 떠넘기고 간 겁니다. 누가? 일방적으로. 누가? 트럼프가. 우리 이제 중동 필요 없으니까 나갈 테니까 니네는 이 중동에서 문제 생기면 석유 가스고 뭐간에 러시아 중동에 문제 생기면 니네 여기서 얼어 죽는 거 알지? 미국 가스만 그러니까 이런 거죠. 프랑스 명품 소비 대국은 중국이에요. 관광 흑자는 중국이에요. 독일의 최대 수출 국가는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독일 경제는 중국을 위존하고 있어요. 위존 경제. 미국이 아니고. 그런데 지금 군사적인 동맹은 미국이에요. 금융적인 동맹도 미국이야. 그러면 얘네 이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나마 물가를 지킬 수 있었던 게 미국이 중동에 대한 안보와 보안이나 기타 가상적인 비용을 미국이 지출했었어요. 지금까지. 지출을 미국이 했었는데 미국이 이걸 빠져나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가 반발을 하니까 이란하고 전쟁할 분위기니까 이거에 대해 중동 질서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 있는 데가 어디예요? 여기 중동에서 난리 나면은 지금 중동에서 난리 났어. 그러면 직접적으로 어디가 제일 피해를 봐? 독일하고 프랑스지. 왜 이민자들 다 어디로 가? 이민자들이 가고자 하는 데는 어디야 다. 이민자 원유도 그렇지만 첫 번째 이민자 여기서 만약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하고 이라크하고 전쟁이 벌어졌어. 1,000만 명 난민이 생겼네. 전쟁이 많이 벌어져 갖고 미국이 빠져나가서 1,000만 명 정도 시리아 사태 봤지. 미국이 싹 빠지자마자 시리아 리비아에서 내전이 벌어져 갖고 400만 명 난민이 발생했어요. 이 사람들 다 어디로 갔어? 독일 프랑스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쪽 지역에서 문제 생긴 400만 명이 발생했는데 이쪽 지역에서 지금 만약에 전쟁 상황 발생하면 터키 남부부터 발생하면 이 사람들이 또 어디로 가겠어? 일단 원유 이런 걸 제껴놓고 이거 잘못하면 전쟁 날 수 있어요? 없어요? 미국 빠져나가면 중동 베이루트니 다 어디하고 프랑스 독일하고 연결되어 있는 나라. 근데 지금 미국이 철수하고 아프가니스탄부터 시작해서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서 다 철수하고 있습니다. 본토로 다 돌아가고 있어. 독일하고 프랑스에서 반발해 안 해? 지금 당장 문제는 안 생기지만 독일하고 프랑스에서 이 안보 비용이나 난민, 전쟁, 기타 테러, 유가 폭등, 가스 비용, 보안 비용, 간접 비용 전부 다 누가 지출해야 돼? 이 천문학적인 비용 다 누가 제출해야 돼? 미국은 지금 우리 지금 힘들어 갖고 이제 형화는 석유도 나오고 가스도 나오고 이제 더 이상 중동이 필요 없어. 우리 갈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난리가 아니고 미국의 일방적인 지금 그것 때문에 엄청난 돈을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 경제는 지금 중국에서 흑자로 지금 버티고 있는데 그나마. 근데 미국이 우리 갈게. 여기는 어떡하고. 필요한 니들이 알아서 해. 뭐라고? 필요한 니들이 알아서 해. 니네 바로 옆에 붙어있는데 니들이 알아서 해. 우리는 뭐가 터지던 알게 뭐야. 중국이 중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 언론에 듣는 거하고 분위기가 전혀 다르단 말이야. 다 입장이 다 다르단 말이야. 지금 프랑스하고 독일이 이렇게 되면은 전시 재무장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빠르게 군대를 파병할 수 있는 전시 재무장이 지금 하겠어요, 안 하겠어? 엉아는 갈 테니까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해. 그럼 프랑스하고 지금 독일이 지금 미쳐버리겠어, 안 미쳐버리겠어? 이 상황에서. 그렇다고 유럽의 그 무기는 미국에 전적으로 위존하고 있는데 문제가 터지면 어마어마한 군대를 투입을 해야 돼요. 근데 미국이 갈 것 같아?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 그러면 프랑스하고 유럽 입장에서는 전시 재무장을 대규모로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계대전 일어난다는 이야기나 이런 얘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뭐야? 세계대전이 일어나든 말든 우리는 꿀만 빨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안에 프랑스하고 독일에서 뭐가 없대. 그거 수입하면 안 된대. 그럼 우리가 수출할게. 우리가 수출할게. 가스 우리가 수출할게. 지금 누구만 초호황이에요? 누구만 지금 초호황이야? 미국만 지금 초호황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명쾌한 답을 안 주고 뭐 하고 있어? 앞으로 우리나라 그 전쟁 그쪽 기업이나 이런 데는 초호황일 거다. 원전 전쟁 초호황일 거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와갖고 우리나라의 언론에 중독된 사람들을 저한테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얘기하는 사람 족밖에 없어요 지금. 저 웃기는 더 얘기를 해줄게. 근본적인 팩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게 더 황당한 거야. 지금 새마을금고 사태부터 지금까지 다 이 방송에서만 했던 내용이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시 재무장이 일반적 또 최첨단 무기가 아니고 정말 총 쏘고 포 쏠 수 있는 전시 재무장이 지금 유럽이나 중동이라든지 연쇄적으로 대규모로 이뤄줄 수밖에 없는 분위기 아니에요. 무기업계 호황, 유럽 경제 붕괴라는 얘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은 그러는 거예요. 독일하고 프랑스한테 중국하고의 유착관계를 끊어라. 그러면 프랑스하고 그럼 독일이 경제가 버틸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러시아하고 독일의 관계를 알려줄게요. 러시아하고 왜 독일이 이렇게 가까워졌나? 프랑스가 있고 독일이 있고 그다음에 동유럽의 모든 공장은 제조업 생산 공장은 동유럽에 있었습니다. 이 동유럽은 원전과 러시아 가스를 기반으로 하는 제조업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만 없었던 뿐이지 제조업 생산 기지가 동유럽에 있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는 국토가 세계에서 가장 큽니다. 그 얘기는 뭐야? 국토 관리 비용이 끝이 없어요. 국토 관리 비용에 대한 어떤 철도, 도로, 항만, 뭐 이런 가스 이런 것들은 정밀공학이에요. 이 정밀공학이 제일 발전한 나라가 어디예요? 기술이 제일 발전한 나라 독일입니다. 그러면 독일하고 여기에 헝가리나 이런 공장이나 폴란드 공장들이 러시아의 기관 산업을
가장 낮은 비용으로 유지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의 기술은 러시아에서는 필수 불가결한 기술인 겁니다. 지금의 국토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국토 개발이나 유지하려고 그러면. 끝이 없으니까. 우리가 게 아니고 얘네가 지금 환경이나 온도 변화에 다른 나라 거 쓰면 어떻게 해요? 1년 쓰면 보수해야 돼. 근데 독일 애들이 와갖고 기술을 하면 튼튼한 거야. 그러니까 러시아는 독일이 어떤 거예요? 필수적인 국가인 거야. 필수 불가결한 국가인 거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가스 수입해서 대금을 프랑스 대금은 어떻게 되는 거야? 러시아에 주고 러시아의 모든 기초적인 인프라는 다 독일에서 기술 감독하는 선순환 구조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동유럽의 제품은 러시아에서 구매하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원래는 지금 경제적이나 아니면 필수적으로 독일하고 프랑스는 어느 나라하고 가까운 거야. 중국하고 러시아가 더 가까운 겁니다. 실생활은 실질적인 관계는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더 가까워. 왜? 경제적 흑자는 중국에서 보고 프랑스 관광이나 명품 다 어디서 사요? 중국에서 사면 이탈리아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하고 프랑스나 이런 데서 자꾸만 막 이런 게 사실은 이거 그럼 원래 얘네들이 더 가까워야 되는데 이거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미국이 지금 군사 패권적으로 억누르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 군사적이거나 금융적에서는 미국을 떼어낼 수 없는 국가니까. 그러니까 프랑스하고 지금 독일이 전시 재무장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대규모 전시 재무장 가능성이 미국이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미국이 빠지는 상황에서 지금 중동이 화해 분위기야. 프랑스하고 독일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화해 분위기예요. 근데 들어갈 거예요, 어차피. 독일 메르켈 총리 때 그 상황 때문인 거예요. 러시아의 국토. 러시아는 국토가 넓은 걸로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국토 관리 비용을 망하는 나라예요, 러시아가. 사람이 없는 오지까지 다 깔아야 돼, 인프라를. 왜? 석유도 캐고, 뭐, 가스도 채굴하고. 근데 매일 뭐, 무너지는 거야. 근데 기초공학이나 콘크리트 기술이나 이런 것들 다 어디가 세계 최고 기술이에요. 러시아는 원전 짓는 기술이 최고지만, 기초 이런 인프라 기술은 독일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웠겠어요. 미국이 중동에서 지금까지 미국을 그렇게 응원하고 애착 관계에 있었던 건 뭐예요? 중동하고 국경을 방어해 줬으니까. 나토를 통해서. 중동에 문제 생겼네? 미국이 나서네? 우리는 영국, 프랑스, 독일은 빠져 있어야지. 근데 영국은 북해 유전이 있네? 독일하고 프랑스는 전전긍긍인 거예요. 가스는 어디서 수입해와? 러시아에서. 원유는 중동에서. 싸게 조달 비용 있는데 둘 다 지금 문제가 이거 생겼으면 더 크겠죠. 그러니까 지금 유럽 경제가 지금 엄청난 코스트 비용이 폭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물가하고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유럽은 신음하고 있는데 미국은 뭐예요? 초왕인 거예요. 이걸 보는 유럽인들 입장은 미국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고 있겠어요? 아주 복잡하지만 일종의 배신감이 점점 증오와 배신감이 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독일하고 프랑스에서 특히. 중동에서 만약 이번에 1000만 명 이란하고 사우디하고 전쟁해라 그러면 우리는 석유 수출할게, 가스 수출할게, 미국에서는. 1000만 명 난민 발생하면 프랑스하고 독일은 거의 미쳐버리는 겁니다. 지금 리비아하고 사태 왜 미국이 빠져갖고 벌어진 일 아니에요. 분노와 증오와 반감이 점점 올라가고. 이거에 비례해서 지금 군사적으로 재무장 비용이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유럽은 지금 에너지 비용을 지금 친환경으로 채울 생각이라고? 진짜 용나 보면은 무식한 게 자랑이라고. 영국도 그렇고 전부 지금 뭘 지으려고 난리인 거예요. 원전이죠. 앞으로 무슨 일이에요? 원전 화랑의 시대죠. 그러니까 이게 과거로 회귀하고 있는 겁니다. 연구원분인가 홍 기자 KBS 라디오에서 유럽 위기설 말했어. 당연히 지금 유럽이 뭐예요? 위기죠. 이 위기를 물가 극복을 하려면 낮은 에너지 비용을 확보해야 되는데 코스트 비용을 살고자 하려면 원전밖에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잡단안한 거예요, 세계가. 제 문제가 사람들이 주식을 투자하면 뭔가 할 때 세상에 대한 팩트가 이게 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앞으로 대한민국 원전 기업은 초호황이겠어, 아니겠어? 앞으로 원전을 지을 수 있는 게 러시아가 안 돼. 중국한테 맡기면 안 된대, 미국에서. 그러면 맡길 수 있는 게 일본하고 한국인데 일본은 원전 사고가 났어. 누가 맡기겠어? 도쿄 사건인데 그거 풀겠다는데. 앞으로 우리나라 지금 원전 산업은 초호황이겠어, 아니겠어? 무슨 소리야, 진짜. 알리베이그. 걔네가 동유럽에 해놓고 다른 나라 경쟁자 제낄 때는 북유럽, 독일은 친환경 국가 이지랄 했던 거지만 민낯이 까발려지면은 헝가리나 전부 다 동유럽에다가 원전 짓겠어, 안 짓겠어? 러시아 불안한데
원전, 앞으로 원전 초호황, 그 다음에 군사무기 한국산 군사무기 지금 북한 대체한다고 1960, 70년대 무기 아니에요. 그거 대규모로 찍어야 돼, 안 찍어야 돼? 이른바 소모성 전쟁 무기. 소모성 전쟁 무기 세계에서 제일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어디야? 중국하고 한국입니다. 그러면 중국산 쓰겠어, 한국산 쓰겠어? 로열티 미국에 주고 하겠어, 안 하겠어? 그 타협을 하겠죠. 원전 짓는 건데. 이유가 뭐겠어요? 에너지 비용, 고물가 때문에 지금 국가가 지금 파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군사 재무장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중동에서 미국이 빠져나가니까. 유럽의 위기, 중동 유럽의 위기가 한국의 원전 산업하고 군사 무기 산업에서 초황이 올 수밖에 지속될 수밖에 올 수밖에 없다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최대 혜택국이 어디야? 태평양 수입물가 다변화 정책의 최대 수혜국이 인도, 그다음에 어디야? 베트남, 그다음에 최고 수혜국가 어디야? 당연히 멕시코가 되는 겁니다. 멕시코. 앞으로 투자 어디로 생각해야 돼? 멕시코. 베트남, 인도인 거예요. 지금 나와서 유튜브 떠드는 새끼들 얘기가 아니고. 특히 세계에서 제일 많이 미국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을 나라가 어디야? 멕시코입니다. 왜? 이민자 유입을 막으려고 방어망을 만드는 거. 옛날 그 공산당 막는 이민자를 막는 게 앞으로 지금까지 이민자를 유입시킨 게 미국의 성장 전략인데 앞으로 뭐예요? 이민자를 막는 게 미국의 성장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멕시코가 뜨는 게 당연한 거예요. 유럽은 뭐예요? 앞으로 우리나라 군사 무기 업체의 미래는 밝아요, 안 밝아요? 앞으로. 유럽 붕괴가 인도와 베트남, 멕시코의 부흥을 부르는 거예요. 지금. 한국은 원자력 산업하고 무기 수출 산업의 대호황을 부르는 거고.